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17일 수요일 장애인생활신문 미디어생활 소리로 보는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소리로 보는 뉴스 하나. 18일 서울장애인 인권영화제 개막 20일까지 3일간 대학로와 이음홀서 잊지마 원래 내꺼야 슬로건 아래 23편의 영화 상영 및 4개 부대 행사 진행. 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프로그램 수어, 자막, 점자 제공,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 의결. 셋, 보증금, 월세 관계없이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신청 가능, 거주 요건 폐지, 대상자 확대, 월 최대 20만원, 지원 기간 최대 2년으로 연장. 넷, 장애인 비례대표 당선자 장애계 깊은 갈등 봉합 역할해야 장애인 대변하는 의정활동 기대, 장애인 재활협 성명. 다섯, 방통위, 시각청각 장애인용 맞춤형 TV 보급 확대, 지난해보다 1만 2천 대 확대, 저소득층 5월 10일, 일반 6월 21일까지 신청 접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시의 예산 지원 중단에도 불구하고 제22회 서울시 장애인 인권영화제가 오늘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야외 공연장과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음홀에서 열립니다. 올해 슬로건은 잊지마 원래 내꺼야로 장애인의 시민권을 시혜와 동정, 배려로 줄 수 있는 것이 아닌 원래 장애인의 것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상영작은 총 23편으로 사전 공모로 선정된 6편의 작품과 장애인의 권익을 주제로 한 국내외 초청작 2편, 기획 시리즈 14편, 연대작 2편이 3일간 상영될 예정입니다. 4개의 부대 행사에는 거주시설의 문제점, 장애인의 자립생활, 장애인 야학 영화반의 영화 제작기, 장애인의 시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18일 첫 시작으로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 일자리의 역사를 살펴보는 시간으로 2020년부터 진행되어 온 해당 일자리의 중요성과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개막식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음홀 5층에서 진행되며 개막작으로 장호경 감독의 우리가 함께 부르는 노래를 상영합니다. 영화는 노들 장애인 야학의 노래를 만드는 공장, 노들 노래 공장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으로 비장애인 음악가와 발달장애인 음악가들이 함께 노래를 만드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발달장애인과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찾아볼 수 있는 작품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영화제의 의미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폐막식은 20일 토요일 마로니에 광장 야외 무대에서 진행됩니다. 폐막작으로는 한소리 감독의 주고받은, 문자부호, 괄호, 쌍점, 노력이 상영됩니다. 주고받은, 소, 쌍점, 노력은 청각장애인 엄마를 대신해 세상과 소통하던 딸이 엄마의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가는 과정을 담은 작품으로 짧은 러닝타임 안에 다양한 촬영 기법을 활용해 청각장애인 당사자의 소통 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비장애인 중심의 언어적 소통 방식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울림을 주는 작품입니다. 영화제의 모든 상영작은 무료이며 모든 작품의 수어 통역이, 해외 작품을 제외한 모든 국내 작품에는 음성 해설이 제공됩니다. 상영이 진행되는 모든 장소는 휠체어 이용인이 접근 가능하며 영화제 상영 기간 내내 수어 통역과 문자 통역이 제공됩니다. 또한 알기 쉬운 영화 예고편과 안내서, 점자 리플렛도 제공되며 해당 서비스는 알기 쉬운 부스를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앞으로 평생교육시설의 등록금, 교육비, 교육과정 등과 같은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또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프로그램 운영 시 장애 유형을 고려한 수어, 자막, 점자 등의 편의가 제공될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4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평생교육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대국민 평생교육 서비스 질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평생교육법 일부 개정의 후속 조치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기존의 시 도지사만 수립했던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을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수립하도록 하고 교육부 장관이 시행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며 추진 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절차가 정비됐습니다.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평가 인증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평생교육기관과 교육과정의 인증 기준이 마련되고 인증서 발급 및 활용 방안 등도 규정됐습니다. 또한 지난해 4월 기준 4,795개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정보 공시를 실시하기 위해 시설 유형별로 공시 항목 및 범위, 수, 시기 등이 구체화됐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경우에는 학년, 학급당 학생 수, 예산, 결산 내역, 학생 입학 상황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전문 대학 또는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경우에는 학생 현황을 비롯한 학생 진로 사항, 전임 교원 현황, 예산 결산 내역, 등록금 및 학생 한 명당 교육비 산정 근거 등에 대해 공시됩니다. 이 외에 평생교육시설의 경우엔 교육과정, 정원, 교육기간, 시간, 학습비, 강사 명당 등이 공시됩니다. 다양한 평생교육 분야의 학습 계좌 평가 인정 학습 이수 결과는 학점, 학력 등으로도 인정이 가능케 하고 평생교육사 양성 배치 현황, 보수 수준, 활동 현황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법과 절차도 규정됐습니다. 아울러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폐쇄 신고 및 인가 취소 때 해당 시설에서 학습 중인 재학생 보호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또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프로그램 운영 때 장애 유형을 고려해 수어, 자막, 점자 등 맞춤형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변경 등록, 폐쇄 신고 때의 내용과 절차도 규정됐습니다. 한편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위임받은 사항은 아니지만 규제개혁위원회 제도 개선 과제를 반영해 평생교육시설에 배치하는 전문 인력의 기준은 기존 5명에서 최소한의 교육질 관리를 고려해 1명으로 완화됐습니다. 평생교육기관의 학습비 반환 기준이 기간에 관한 것만 명시돼 있던 것을 회차에 관한 기준도 명확하게 제시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교통부는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업에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해 오는 12일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이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의 21번째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에서 발표한 도시공간, 거주, 품격 3대 혁신 방안 중 청년 월세 특별 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우선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의 거주 요건을 폐지했습니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점과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입니다. 지원 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하고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거주 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 기간은 오늘 12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이며 기존과 마찬가지로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 요건을 제외한 소득, 자산 등 기타 요건은 동일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2대 총선 결과 비례대표 장애인 당선인이 3명으로 확정된 가운데 이들이 장애계의 깊은 갈등을 봉합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4월 11일 성명을 통해 장애인 비례대표 3인의 제22대 국회 진출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주문했습니다. 22대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연합 서미화, 국민의 미래 최보윤, 김예지 후보가 비례대표로 당선됐으며 그 밖에 점자표 개정과 점자의 날 11월 4일 지정을 이끈 장애인 당사자 의원으로 재선에 성공한 정희용, 국민의힘 경북 7고, 성주, 고령 후보, 통합교육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온 조국 혁신당, 강경수, 원광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교수 후보도 국회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서미화 당선인은 1호 법안으로 특별교통수단 국가 책임제, 광역이동보장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전면 개정을 언급했으며 최보윤 당선인과 함께한 방송에서 장애인 권리 향상 위해 언제든 협치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변호사 출신인 최보윤 당선인은 이동, 정보, 시설 접근을 모두 포함한 포괄적 접근권을 강조해 왔습니다. 또한 UN 장애인 권리 협약, 영어 대문자 CRPD에 기반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격차 해소를 언급했으며 장애인 학대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장애 학대 예방의 날 지정을 주장해 왔습니다. 문화예술 영역 전문가인 김예지 당선인은 21대 국회에서 UN 장애인 권리 협약 CRPD 선택 의정서 비준에 큰 역할을 한 현역 의원이자 국내 최초 재선 장애인 비례대표입니다. 21대 국회 입성 후 1호 법안으로 장애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활동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장애인 삶의 변화를 위한 생활 밀착형 법률을 1호로 내세웠던 만큼 22대 국회 재선 비례대표로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시각장애인 당사자이자 재선에 성공한 정희용 당선인은 21대 국회를 통해 정보 취약계층 방송 향유권 보장을 위한 방송법 개정, 중증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 실효성 제고를 위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특수교육 전문가로서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온 강경숙 당선인도 정보 접근권 보장과 통합교육 정착을 위한 활약이 기대됩니다. 장애인 재활협회는 제21대 국회에서는 의정활동을 통해 UN CRPD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린 점, 선택 의정서 비준을 이끌었다는 성과를 보였지만 끝내 장애계의 염원인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인 복지법 전면 개정 등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으며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있는 장애계 깊은 갈등 역시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회에 입성하는 3인의 장애인 비례대표가 소속 정당은 다를지언정 장애인을 대변한다는 점을 마음 깊이 새기기를 바란다. 또한 국회 입성 전 장애계와의 만남을 통해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을 통해 갈등을 봉합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더불어 제22대 국회에서는 공약 이행뿐만 아니라 시혜와 동정의 복지를 넘어 인권 중심으로의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 전환, 산적한 장애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김홍일, 이하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가 시각 청각 장애인용 맞춤형 TV 보급을 확대합니다. 방통위는 15일 시각 청각 장애인이 TV 방송을 더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시각 청각 장애인용 맞춤형 TV 32,000대를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2,000대 늘어난 물량이며 보급 대상은 전체 시각, 청각 장애인입니다. 방통위는 보급 물량 증가에 따라 2번에 나누어 보급 희망자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소득층은 4월 15일부터 오는 5월 10일까지, 그 외 보급 대상자는 6월 3일부터 21일까지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시청자 미디어 재단 시각, 청각 장애인용 TV 보급 전용 홈페이지 영어 소문자 tv.kcmf.or.kr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에게는 무상 보급하나 저소득층이 아닌 자는 5만 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시각, 청각 장애인용 맞춤형 TV 보급 사업은 2000년 자막 화면 해설 방송 수신기 보급 사업을 시작으로 2013년부터 통합된 TV 보급 사업으로 개편되었고 계속 기능 개선 사업이 진행되어 2023년까지 총 26만 378대를 보급했습니다. 올해 보급되는 시각 청각 장애인용 맞춤형 TV는 40평 고화질 풀 HD 스마트 TV로 조작 메뉴는 음성으로 안내되고 시청 중인 프로그램의 장애인 방송 서비스, 폐쇄 자막, 화면 해설, 한국 수어, 여부를 알 수 있고 폐쇄 자막과 수어 화면의 분리와 크기 조절 기능 등을 탑재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색각 이상자를 위해 방송 화면에서 흑백 또는 빨강, 초록, 파랑, 필터를 활용해 인식하기 어려운 색상을 보정하는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맞춤형 TV 보급 사업에 관한 궁금한 점은 대표 전화 1688-4596번, 1688-4596번,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할 수 있으며 방통위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세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생활신문 미디어 생활 소리로 보는 뉴스였습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